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리 능력 10초 만에 풀이법이라고 돼 있죠. 총 16개인데요.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개가 사실 아닙니다. 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자칠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저울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저울법은 저울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꼭 그러냐? 그렇진 않고요. 저울법이라는 개념은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것뿐입니다. 이런 거겠죠. 일명 뭐 소맥법이라고도 하고요. 테슬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라하고 뭐 차미스를 섞으면 테슬라라고 좀 하죠. 저는 술을 잘 안 먹어서. 자, 이런 논리입니다. 자, 5%짜리 이렇게 맥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소주가 한 15도 되나요?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맥주를 많이 사게 되면은 이쪽 5% 농도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소주를 많이 타면 소주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맥주를 이제 7%의 농도로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 5% 쪽으로 갈 때는 이만큼 갔고요. 여기로 가는 건 8만큼 갔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걸 더 많이 탔을까요? 맥주를 많이 탔을까요? 소주를 더 많이 탔을까요? 당연히 소주를 많이 타면 15도 쪽으로 갈 테고 맥주를 더 많이 타면은 5도 쪽으로 갈 테니까 이쪽으로 거리가 2죠. 이쪽으로 거리는 8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맥주를 더 많이 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맥주를 얼마를 더 많이 탔느냐라고 하면 맥주의 양을 A라고 하고요. 소주의 양을 B라고 해보자. 라고 하면 이 비율이 이렇게 8대 2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가게 돼요. 왜냐면 맥주를 더 많이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넣었냐? 그럼 8대 2만큼 더 넣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7%짜리의 이 맥주가 100이었다. 뭐 100g이 될 수도 있고 100ml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8대 2니까 얼마를 넣었을 거냐라고 하면 이걸 더하면 10이죠. 자, 10분의 8만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10분의 2만큼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분의 8만큼이 5%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80g 100에다가 10분의 2만큼인 20이 여기 15%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0g, 얘는 80g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저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의 차이의 비, 그러니까 농도의 길이의 차이 비가 크로스로 들어가서 물질이나 질량이나 이런 값들이 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걸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여기만 쓰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오만 잡스러운 곳에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저랑 문제를 푸실 때는 저는 이제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풀이를 할 거고요. 만약 풀지 않았다면 잠깐 스탑하시고 풀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뒤에 가시면 제가 자세하게 농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건 다 알려드릴 겁니다.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농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와봐서 농도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소금의 양을 뭐 물질이라 뭐 설탕도 될 수 있어요. 소금 물로 나눈 게 바로 농도예요. 여기 농도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여기선 그런 걸 전혀 몰라도 되고요. 뒤에 이제 소금물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의 소금물과 17%의 소금물을 섞었어요. 10%의 소금을 600g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원래 계산하려면 5%의 소금물을 X라고 놓고요. 17%의 소금물을 섞었겠죠?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놓고 얘는 둘을 섞어서 600이 됐으니까 6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5%의 소금물은
0.05x가 되고요. x가 되고 이렇게 더하기 17%에 모르니까 0.17에 600-xg을 했더니 60g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두 개를 곱해서 60g이 됐다. 소금의 양으로 계산한 겁니다. 두 개 곱하면 소금. 우리는 이제 전혀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아까 그 공식을 한번 봅시다. 자, 5%의 소금물과 자, 17%의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10%가 됐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차이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7이 됩니다. 그 물질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역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수로. 그러니까 7대 5다 라는 거죠. 자, 섞은 물의 값이 얼마예요? 여기가 600g이 되니까 600g이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요 비례식이니까 600을 두 개를 더해서 12분의 7.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그렇겠죠? 나누면 50이 되고요. 자, 얘가 350g. 이게 두 개 곱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식을 써보면 자, 600 곱하기 1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250g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만약에 70g이다 라고 하면 얘는 몇 g이 되는 거죠? 50g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7대 5가 되니까 70g이면 50g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도 계산을 전혀 모르더라도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이 저울법의 특징이 있어요. 저울법을 다 쓸 수 있느냐? 다 쓸 수는 없고요. 이건 무조건 다 섞어야 됩니다. 섞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전체를 다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5%의 소금물과 17%의 소금물 전체를 섞었죠. 전체를 섞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써놓고요. 그러니까 부분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의 소금을 일부하고 17%의 소금을 일부를 섞었다. 그거는 계산식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만 쓰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다 쓰이게 되는데,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상반기에 잘 보면, 상반기 매출액이 200억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12%예요. 하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9%이고 연 매출액은 10%입니다. 그럼 어떻게 원래 계산해야 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써서 계산해 보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 상반기 매출액이 200억이고 이익률이 12%니까 이익이 24억이죠. 왜냐면은 200억 곱하기 12%니까 24억이 이익이 됐을 거고요. 하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모르죠. 그러니까 A라고 놓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연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 매출 총이익률은 200억 더하기 하반기에 10%가 될 겁니다. 그럼 24억이죠. 24억 더하기 0.09A는 자, 200억 더하기 A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상반기 매출액과 하반기 매출액을 전체를 섞었죠. 전체를 섞으면 무조건 요 저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12%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반기 매출액은 총이익률은 9%입니다. 섞었습니다. 10%가 됐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매출액은 어떻게 들어가요? 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1대 2로 들어갑니다. 자, 상반기 매출액이 200억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얼마죠? 400억이 되겠죠. 왜냐하면 1대 2는 200억 대 X.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게 같다라는 거죠. 200 곱하기 200은 X. X가 400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반기 매출액은 400억이다. 이렇게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합격이에요, 합격. 자, 봅시다. 전체 평균은 50인데 합격자의 평균은 80점 이렇게 된 거죠. 불합격자는 40점. 얘네 둘을 섞었어요. 섞었더니 몇 점이 된 거죠? 50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30이고 여기까지 가는데 10이 되겠죠. 그럼 30대 10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죠? 3대 1이 되겠죠. 10으로 약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사람 수는 어떻게 들어가냐? 역으로 들어갑니다. 1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전체 응시한 사람이 100명이죠. 요게 이제 100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100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80명은 어떻게 들어가죠? 이 두 개를 더해서 4분의 1만큼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자, 4분의 3만큼이 이쪽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100 곱하기 4분의 1은 25명. 얘가 이쪽이죠? 25명. 이쪽이 75명이 되겠죠? 자, 물어본 건 뭐죠? 합격한 사람이죠? 합격한 사람은 25명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조율법은 섞는 거잖아요. 두 개를 다 섞는 거죠. 이쪽하고 이쪽을 섞어가지고, 자, 섞으면 합격이 80인 사람과 불합격자가 40명인데 섞어서 8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40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섞으면 무조건 중간값이 나올 테고, 여기까지 길이죠, 길이. 길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길이란 얘기 뭐냐? 자, 여기까지 길이가 30이죠? 여기까지 길이가 10입니다. 그럼 여기 B가 이렇게 물질은 크로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만 쓰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저울법은 자료 해석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시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 쓰이게 됩니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엔 정수법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저울법을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믹싱을 시켜서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울법은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세요.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인다. 자, 정수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숫자는 61.3명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는 정수로 나오겠죠. 뭐 사과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4.3개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이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죠? 뭐 32살하고도 3개월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32살이야, 33살이야 이런 식이죠. 그걸 이제 정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정수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정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뭔가 나누어졌을 때 나누지는 값이 딱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지. 딱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자, S사원에 신입사원 수가 이제 있으면 뭐 쭉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620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올해 여자 사원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원래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식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원 수를 X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남자 사원 수를 X라고 놓고요. 여자 사원 수를 Y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작년이 이렇게 있고, 자, 올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작년에 X가 있고 올해 Y가 있어서 더했더니 총 620명이 됐겠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남자가 15%가 늘었으니까 올해는 몇 명이죠? 1.1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 사원 수는 10%가 줄었어요. 그럼 0.9Y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명이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640명이 됐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이걸 더해서 이렇게 놓고요. 이걸 더해서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이걸 풀려면 0.9를 곱하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귀찮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자, 구하는 건 올해 여자 사원수예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작년에 여자 사원수를 A라고 한번 놔보고, A에다가 자, 올해 사원수가 10%가 줄었으니까 여자가 0.9를 곱합니다. 이게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다가 0.9를 곱했더니 올해 사원수예요. 근데 물어본 게 올해 여자 사원수죠. 얘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얘를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올해 여자 선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작년은 몇 명이죠? 자,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넣어보세요. 100명이다. 라고 하면 작년은 몇 명일까요? 자, 이걸 넘겨야겠죠. 그래서 이게 10분의 9 아닙니까? 넘기니까 9분의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안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더 나누면 약 한 100을 나누면 1.1 정도 될 테고 110명 정도가 되겠죠. 110점 땡땡땡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수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건 정수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요 올해의 여자 사원수는 몇으로 나눠져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9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99명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은 쭉 100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올해 여자 사원수는 9로 나눠져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9로 나눠지는 값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나눠지죠. 이건 안 나눠져. 9, 4, 36에다 안 나눠지고 얘도 안 나눠집니다. 그쵸? 얘도 안 나눠지고 얘가 빨리 나눠지는 걸 알 텐데 이게 정답입니다. 9로 나눠집니다. 이게. 그럼 9로 어떻게 빨리 나눠지는 걸 알 거냐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걸 이제 나눠보면 압니다. 여러분 나눠보면 이제 9로 나눠지는 걸 쉽게 3번이 나눠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올해 사원이 252니까 작년 사원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9로 나누어서 자 9, 2, 18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빼면은 얼마가 되죠? 72가 되니까 9, 8에 72 그래서 280명이 되겠죠. 10 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2명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워볼까요? 잠깐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올해의 사원수를 어떻게 구했냐? 구한 게 아니죠. 적정히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9로 나눠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9로 나눠지니까 빨리 찾은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9로 나눠지는 걸 어떻게 알았죠? 아, 이게 뭐니까? 이게 10분의 9니까 이걸 넘겨서 자 9분의 10이 될 테니 9로 나눠져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조심할 건 작년을 물어봤을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9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30%가 줄었다. 그럼 0.7을 곱할 때니 올해에다가 7분의 10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올해 사원수가 7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7의 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7의 배수를 어떻게 빨리 찾죠? 빨리 찾느냐?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배수를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죠. 밑에 써놨는데 우리 3의 배수 어떻게 빨리 찾나요? 3의 배수.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숫자가 3으로 나누어지나요? 나누어지죠. 어떻게 알죠? 이 값들을 더해서 3, 1, 2, 3 더하면 6이잖아요. 이 자체가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431은 3의 배수인가요? 다 더합니다. 그럼 8이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2의 배수는 어떻게 알죠? 맨 뒤에 자리가 2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인 건 누구나 알죠.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할까요? 6의 배수. 6의 배수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지고요. 끝이 2로 나누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로 해볼까요? 198. 이건 6의 배수가 될까? 제일 첫 번째 2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2의 배수이죠. 3으로 나눠지나요? 더하면 18이니까 3으로 나눠지네요. 그럼 얘는 6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럼 6, 3, 18, 6, 3, 18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자, 6의 배수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의 배수가 나오는데 자, 9의 배수는 이 숫자를 다 더해서 9의 배수이면 됩니다. 숫자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위로 봅시다. 자,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9의 배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빨리 판정한 이유는 제가 이걸 더해볼게요. 그럼 9에 8 더하니까 17이죠. 그럼 9의 배수가 아니고요. 얘는 7이죠. 9의 배수 아니고요. 이건 얼마죠? 10이죠. 9의 배수 아니고 더하면 얼마요? 9죠. 9의 배수라서 3번을 빨리 찾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배수 찾는 게 생각보다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놓고
몇 가지가 있는데 7의 배수는 모르셔도 됩니다. 되게 복잡하고요. 그냥 7로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4의 배수가 나왔다. 4의 배수는 끝자리가 00이거나요. 맨 뒤에 자리가 4로 나눠지면 됩니다. 두 자리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땡땡땡땡 숫자가 있고요. 뒤에 땡땡 00으로 돼도 이게 4의 배수고 여기 만약에 40이다. 그럼 이것도 44의 배수입니다. 4로 나눠지니까 뒤에 두 자리가 24다. 그럼 이게 4로 나눠지죠? 그럼 4의 배수입니다. 자, 8의 배수는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3의 배수, 6의 배수, 9의 배수 정도만 잘 알면 시험 문제에서 적정히 풀 수 있고요. 4의 배수는 2로 두 번 나눠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8의 배수는 2로 세 번 나눠지면 되니까 끝자리가 0, 0, 0으로 끝나거나 또는 세 자리가 8의 배수여야 되니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는 게 좋고요. 요건 기억합시다. 다도에서 3의 배수, 그 다음에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얘는 다도에서 9의 배수. 요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놨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밑에서. 자, 이게 이제 정수법은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올해 여자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올해 여자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뭔지 모르지만 작년에다가 아이고 잘 안 눌러지네요. 이게 이렇게 쫙 눌러서 작년에다가 30%가 줄었습니다. 그럼 0.7을 했더니 올해 여자 사원수가 됐죠. 그럼 올해 여자 사원수는 뭘로 나눠져야 되죠? 넘어가면 7분의 10 7로 나눠져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7로 나눠지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안 나눠지죠. 7, 5, 35, 7 안 되고 이거 3, 7, 3, 21, 7, 24 나눠지네요. 이거는 맞다. 자, 이거 나눠볼까요? 7, 3 안 되고 안 되죠? 자, 이것도 안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편법 같지 않나요? 왜냐면 정답에 만약에 정답에서 7의 배수가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7의 배수, 여기도 7의 배수, 여기도 7의 배수면 어떡하냐? 라는 거죠. 그건 뒤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법 같잖아요. 정답이 여러 개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7의 배수가 5개 다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뒤에 있습니다. 뒤에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푸느냐? 아까 나왔던 저울법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뒤에 나오게 되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근데 넘어가서 밑에 걸 볼까요? 자, 밑에는 좀 다릅니다. 자, 생각해보면 밑에 문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작년에다가 15%가 증가했죠. 자, 그랬더니 올해 남자가 됐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15를 곱해서 올해의 사원 수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정수가 돼야 되고 얘도 정수죠. 그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 105명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105 곱하기 1.15를 하면 자, 뭔지 모르지만 5, 25가 되고요. 소수점을 찍게 되면 이게 소수점 땡땡 05가 돼요. 뭔지 모르지만 이런 값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 수는 땡 몇 명 될 수 있다고 했나요? 자, 안 되죠. 자,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101.15를 곱하면 자, 5, 6, 30에다가 5, 20, 2, 6 하니까 9, 0점 얼마가 돼요? 계산해보면 땡땡땡땡점 90 이런 식으로 끝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소수점으로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아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15를 곱하면 50 이렇게 돼요. 땡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정답이 1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100명을 넣어야 100명을 넣으면 115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작년에다가 1.15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값이니까 이 작년이라는 숫자가 적어도 뭐예요? 1.1을 곱했을 때 올해 사원이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복잡하죠? 약간 복잡합니다. 위에 거랑 좀 달라요. 위에 거는 올해 사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넘겨서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1.15로 나눠지는 값을 찾으면 됐지만 이 문제는 작년 사람 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은 1.1을 곱해서 올해 사원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좀 다른 겁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1.13 곱하기 1.15를 하면 소수점이 몇 개가 나오죠? 소수점은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이게 총 곱했을 때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소수점을 어디다 찍죠? 여기가 두 자리죠? 두 자리죠? 그럼 두 자리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0.0001 곱하기 0.001을 했다. 그럼 소수점 찍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럼 곱하면 1이겠죠? 1이고 얘가 4자리, 얘가 3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공이 6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0. 그래서 둘, 넷, 여섯, 7개. 7자리가 되고 이렇게 소수점을 찍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14 곱하기 0.000001 이렇게 하면 114가 되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죠? 두 자리, 5자리, 7자리가 되겠죠? 그럼 3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자리, 5자리니까 총 7자리가 되고 둘, 넷, 여섯, 7번째 0. 이렇게 찍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도록 하죠. 자, 소수점 찍는 방법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게 되면 올해 남자 수가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작년에다가 곱하기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13%가 증가했죠. 1.13을 곱해서 올해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뭘 곱해서 올해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니 얘밖에 없죠. 얘밖에. 그렇죠? 얘 곱하면 1.13 곱하면 015가 되니까 어차피 소수 숫자리니까 5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얘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편법 같은데 편법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밑에서 보면 아시게 돼요. 밑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의 남녀 전체 비는 5대7이고요. 생산직은 3대4고 사무직은 1대2입니다. 그 신입사원 수가 120명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120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120명을 갖다가 전체 사원 수가 120명이죠. 근데 남녀의 비가 5대7이잖아요. 그럼 남자는 12분의 5 이렇게 들어가고 여자는 12분의 7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명, 70명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직의 남녀비가 3대4니까 3대4다. 그럼 뭔가 변수값 K를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뭐 T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럼 남자는 3K 대 4K가 얘가 남자, 얘가 여자 이렇게 되겠죠. 사무직도 T분의 2T 이렇게 해서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더한 게 남자니까 이렇게 더한 게 50명. 얘네 둘 더한 게 70명.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남자고 그러니까 3하고 1이 남자잖아요. 4하고 2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더한 게 남자, 이쪽을 더한 게 여자니까 방정식이 2개, 미지수가 2개니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면 생산직 사원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생산직 사원의 수는 뭔지 모르지만 뭘로 나눠야 되죠? 7로 나눠줘야 되죠. 만약에 생산직 사원이 2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남자는 몇 명일까요? 7분의 3이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수로 나올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명이다. 7로 나눠질 수가 없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로 나눠진 값은 얘밖에 없겠죠. 얘도 안 나눠져. 7로 나눠지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좀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센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봅시다. 보면은 신입사원 수가
140명인데 생산직 사원 수래요. 생산직이 4대 7이죠. 그럼 11분의 4, 자 11분의 7로 나눠질 테니 생산직 사원의 수는 11로 나눠져야 돼요. 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두 개가 나왔다. 11로 나눠지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대충 여기 넣어놓고요.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답을 두 개 중에 하나 찾았죠. 찍어도 이제 편하죠. 그 다음에 한 명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110명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얘가 40명이고 얘가 70명이 되겠죠. 또 다른 값이 넣어본 다음에 나머지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게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읽어보시고 풀어보세요. 먼저 푸셔는 게 도움이 되니까. 자, 별 모양의 볼펜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별 모양으로 봅시다. 별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별 모양은 뭔지 모르지만 3대 11이에요. 그러면은 14분의 3 파란색이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뭐죠? 14분의 11만큼의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 그러면 별 모양은 14로 나눠져야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히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생각해 봅시다. 올해 할머니의 연세는 철수의 3배고 민수의 4배예요. 그래서 철수와 민수의 나이 차이가 6살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뭐 얘를 x로 놓고 y로 놓은 다음에 x 빼기 y는 6이고 할머니 연세를 3x 빼기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할머니의 나이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죠. 철수의 3배고 민수의 4배니까 할머니의 나이는 철수 어떤 나이 수가 있으면 3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민수인 4로도 나눠져야 되겠죠. 나이는 정수니까. 자, 그럼 3의 배수를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얘는 11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해서 11이니까 얘는 3의 배수 아니고요. 자, 얘는 3의 배수 맞죠? 15니까. 얘는 남겨놨고 얘는 아닙니다. 일단. 자, 9 얘도 맞네요. 더하니까 3의 배수. 13이죠? 얘도 아니죠. 자, 4의 배수를 찾아볼까? 얘 4의 배수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죠. 이렇게 찾으면 좀 더 빨리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시면 정상적인 건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런 거 봅시다. 영업팀이 있는데 불우유통 성금을 내요. 빚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의 3배래요. 100원짜리 동전이 500원짜리가 1개라면 100원짜리 몇 개죠? 3개겠죠?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의 3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자, 3배라면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얘가 9개라고 하면 몇 개죠? 3개죠. 그죠? 10개라고 하면 몇 개죠? 3분의 10개죠. 아, 그 얘기 뭐죠? 아, 정답이 3의 배수로 나눠져야겠구나.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3의 배수로 나눠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밖에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3개고 얘가 1개니까 얘가 9개면 3개인데 얘가 10개면 3분의 10개네요. 3의 배수네. 그죠? 그래서 3번밖에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센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법이 아니고요. 센스를 알려드리는 거고 나중에 더 정석적인 방법을 또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울법이 나오게 되는데 저울법부터 이 저울법을 활용한 농도 계산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 농도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